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관세평가협정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평가협정은 관세를 계산하는 협정, 관세율을 곱할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협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개 그 가격은 거래 가격입니다. 그 거래 가격은 거래 내용, 거래 시기,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가 특별히 일반 상업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거래가 아닌 이상 두 당사자가 상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래라면은 그 거래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거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 납부액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말이 쉬운데 이 거래 가격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나라의 수출을 위해서, 수출 계약을 위해서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 그래서 PAPP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거래를 하는 당사방이 상호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관련이 될 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거래 부대 조건에 따라서 가산을 하거나 빼야 되는 조건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관세평가협정의 1조였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관세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 가격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관세평가협정은 2조, 3조, 4조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순서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1조의 거래 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2조 가격, 2조 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3조 가격, 이런 식으로 순서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2조를 적용할 수가 없는데, 2조가 적용할 수 있는데 갑자기 3조를 먼저 2조에 앞서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순서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그래서 2조부터 가겠습니다. 자, 거래 가격, PAPP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가격은 동일한 물건 가격입니다. 동일한 물건 가격. 근데 그 동일한 물건 가격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동일한 물건 가격이라 할지라도 거래 시기, 거래 주체, 거래 상대방, 거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 조건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수입국, 똑같은 그 수입국, 수입국에 수출하려고 판 가격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기입니다. 동일한 시기. 동일한 시기에 똑같은 수입국에 수출하려고 팔렸던 동일한 물건의 가격을 기초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A가 쓸 수 없을 경우에 B도 가능합니다. A가 없다면 B도 가능합니다. B는 뭐냐? 역시 동일한 물건입니다. 동일한 물건의 거래 가격인데 똑같은 커머셜 레벨입니다. 그 물건의 거래 단계가 똑같아요. 도매면 도매, 공장도면 공장도, 백화점 가격이면 백화점 가격. 똑같은 커머셜 레벨에서의 판매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관세를 산정하려고 하는 그 가격, 그 물건의 똑같은 분량, 거의 같은 분량의 가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관세 산정하려고 하는 물건이 자전거라 그러는데 자전거가 100대라 그럽시다. 그럼 그 100대에 비슷한 물량의 팔린 가격입니다. 그리고 팔린 그 거래 수준이 비슷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이 가격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 그 나라의 동일한 시기에 팔린 가격이면 또 쓸 수가 있습니다. A를 쓰든지 B를 쓰든지. 그런데 이 B 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죠. B 가격이 없어요. 없을 경우에는 이 거래 가격은 역시 아이디얼 그 동등한 제품의 거래 가격을 쓸 수가 있는데 조건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을 쓰는 겁니다. 자, 똑같은 레벨에서의 가격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디퍼런트 레벨에서의 가격을 인정을 합니다. 똑같은 그 퀀티티가 없어요. 그러면 디퍼런트 퀀티티, 물량이 다를 경우에도 인정을 합니다. 그걸 어드저스트 해야죠. 조정을 해야죠. 물건이 지금 우리가 100대인데 여기에는 100대가 없어서 80대만 있으면은 100대면 조금 더 싼 가격으로 팔렸겠구나 하고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조정을 한 가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수입 국내에 운송한 수입 국내 운송 가격, 수입 국내 하역 가격, 수입국 내에서의 보험료가 트랜잭션 밸류에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 국내 운송 하역 보험료 가격이 거래 가격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물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관세를 계산하려고 하는 실제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의 운송하역 보험료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과 아이덴티컬 굿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PAPP를 쓰면은 그 가격을 쓰면 되는데 그 PAPP를 쓰지 못해서 동등한 물건의 가격을 씁니다. 근데 그 동등한 물건의 가격에도 이 운송하역 보험료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운송하역 보험료가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자체가 다른 거래 아닙니까? 물건은 똑같은 물건이지만 거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운송하역 보험료가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한 그 차이를 역시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Identical goods, 동등한 물건의 트랜잭션 밸류가 한 개 이상 있어요. 이 조건에 맞는 거래, 이 조건에 맞는 거래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 거래가 하나 이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낮은 걸 써라. 낮은 걸 써야지 관세가 좀 적게 매겨지지 않겠습니까? 적게가 매겨져야지 수출하는 사람도 좋고 그것을 수입하는 사람도 좋고 그래야지 국제 무역이 조금이라도 활발해지고 WTO 협정은 국제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심날 경우에는 그 법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심날 경우에는 피고자의 이익으로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국제 경제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원칙입니다. 1번, 이 1조 가격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거래 가격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2조 가격, 동등 가격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조와 2조 가격을 적용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3조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 3조는 유사한 물건의 가격입니다. 지금은 동일한 물건이었죠?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유사한 물건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 가격을 쓰고 유사한 물건의 가격이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가격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수입국 내 운송하역 보험료가 수입한 물건과 그리고 유사한 가격에 대해서 거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죠. 그 차이를 고려를 해야 되고 복수의 거래가 있으면 가장 싼 것을 채택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4조는 1조, 2조, 3조가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5조를 적용해라 하는 규정입니다. 5조가 적용할 수 없을 때는 6조를 적용하라는 규정입니다. 근데 수입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5조, 6조의 순서가 아니라 6조, 5조의 순서로 뒤바꿔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티클 5조는 무엇인가? 아티클 5조는 개별 가격입니다. 유니트 프라이스입니다. 자, 수입된 물건 또는 수입된 물건이 없으면은 동종 상품, 동등한 상품 또는 유사 상품, 유사한 수입된 상품이죠. 유사한 상품이 팔린 가격입니다. 무조건 팔린 가격이 아니라 이 거래가 여러 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퀀티티, 가장 많은 물량으로 팔린 가격. 이 아이덴티컬 또는 시밀러한 그 가격으로 그 물건이 팔린 그 거래가 있는가 봤더니 많아요. 50개, 100개, 1000개, 1500개 팔린 게 많습니다. 가장 많은 걸로 1500개로. 그 다음 그렇다고 1500가가 있긴 있는데 3년 전가의 가격이에요. 그 3년 동안에 뭐 많은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세를 평가하려고 하는 이 물건이 수입된 시기, 그 시기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팔린 것. 누구한테 팔린 것? 관련되어 있는 사람한테 팔린 건 아니죠.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 팔린 것. 통상적인 거래 관계로 팔린 것. 그 가격을 기초로 해서 유니트 프라이스. 그 가격이 뭐 100개면 이제 100분의 1로 나누어서 유니트 프라이스를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유니트 프라이스를 계산을 해서 관세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는 빼야 돼요. 공제해야 됩니다. 자, 통상적으로 지불되는 커미션 또는 지불하기로 통상적으로 합의가 된 커미션, 그리고 보통 프로핏, 이익이나 또는 일반적인 비용을 위해서 추가가 되어 있는 추가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빼야 됩니다. 왜냐? 이 가격은 수출을 위해서 판매된 정상 가격입니다. 수출을 위해서 판매된 가격. 이 가격들은 대개 비슷한 가격을 쓰기 때문에 이 비슷한 가격에는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익이라든지 또는 커미션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빼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오로지 수입 그 자체로만 이루어진 거래 가격이 비슷하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와 있습니다. 운송 가격, 보험 가격, 아까도 within the country.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가격, 보험 가격은 빼야 됩니다. 수출 가격이기 때문에 대개 수출하는 시점, 그 수입 한국까지의 그 가격이 원래 포함이 됩니다. 그 물건을 산 사람이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은 그 물건 산 사람의 상업적인 편의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이 징수할 것은 아니죠. 그 물건의 수입 또는 물건의 판매 때문에 붙은 관세나 기타 국내 조세, 수입을 이유로 붙은 국내 조세 또는 관세는 빼야 되죠. 지금 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 가격을 지금 산정을 하는데 관세가 포함되어 있는 또는 수출이 원인이 되는 그 내국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유니트 프라이스를 계산을 하면은 2번 중복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는 겁니다. 자, A를 가격하든지 또는 수입 시기에 판매된 동종 유사상품 가격 그 유니트 프라이스로 관세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써 있는 게 B번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똑같이 유니트 프라이스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수입된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입국에서 판매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 물건의 수입일 이후에 가장 빠른 이후죠. 가장 지근의 가격에. 그렇지만 수입일 이후에 90일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수입하려고 하는 그 시점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입하는 날에 90일 이내, 그 이내에 수입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국 내에서 팔린 동종 상품이나 유사 상품의 유니트 프라이스를 가지고 계산을 하라 그럽니다. 지금 5조의 1번 항목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1번 항목이라고 하면 수입 상태로 그대로 판매된 동종 물품, 유사 상품 가격, 유사 상품의 개별 가격, 유니트 프라이스를 이용을 해서 관세를 매기라는 건데 그러한 가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입된 다음에 추가적인 공정을 거친 물건의 가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턱대로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 내에서 판매자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팔린 그것도 최대 물량으로 팔린 가격, 유니트 프라이스죠. 유니트 프라이스. 단위 가격을 계산을 해서 관세 평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프로세싱을 하는 동안에 부가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프로세싱을 했으니까 부가가치를 더 더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제를 해야죠.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했어요. 듀 얼라운스를 주어서 그리고 그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1번 A 할 때 이 1, 2, 3, 4번은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뺀다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빼야 됩니다. 예. 5번 가격이 없으면 6번 가격을 써야 됩니다. 근데 수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6번 가격을 5번 가격보다 먼저 쓸 수도 있습니다. 자, 6번 가격은 뭐냐면 5번 가격도 쓸 수가 없을 경우에 5조 가격도 쓸 수가 없을 경우에 6조 가격은 computed value, 그 물건의 가격을 계산해야 됩니다. 산정해야 됩니다. 원가가 얼마, 거기에 들어간 가격이 얼마, 비용이 얼마, 내가 합리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윤이 얼마, 그것을 다 더해서 물건의 가격을 이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이론적으로 계산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가격이라고 그러죠. computed value라고 그럽니다. 이 computed value라고 하면 A, B, C를 다 더한 가격입니다. A는 이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비용, 조립할 때 들어간 비용, 그 밖에 가공에 들어간 비용, 가격 다에다가 수출국 내에서 이러한 물건과 비슷한 물건, 같은 종류의 물건의 생산자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 자, A는 뭐냐? 원자재 가격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야 되는 게 이윤 및 일반 경비입니다. 이윤 및 일반 경비인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아무런 이윤이나 일반 경비가 아니라 동종이나 동종 물품의 생산자가 지금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이 수입국에 수출할 때 그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이라 입니다. 자, 그리고 비용이나 가치죠. 기타 비용이나 가치, reflected value option chosen by the number 2. 그 8조 2항에 자, 8조 2항에 말했습니다. 거래 가격, PAPP라 그랬죠.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다가 어떤 건 공제하고 어떤 건 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는 그 관세를 매기는 나라가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재량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 말이 여기 나온 겁니다. 예. 수입국 내 운송, 하역, 보험, 요것을 만약에 넣기로 수입국 내에서 넣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그 가격을 같이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B, C 세 개를 더한 것이 만약에 수입국에서 요 8조 2항에 수입국 내 운송, 하역, 보험을 빼기로 했다. 그래서 적용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그냥 A랑 B만 정하면 됩니다. 자, 이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각종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원자재, 비용은 얼마인지, 가공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각종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네 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 이러한 자료를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자기네 나라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요 구성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자료나 기타 자료를 조사를 해야겠으니 액세스해야겠으니 내놓으세요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자가 제출한 정보, 생산자가 임의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정보는 그것이 정확한지 왜곡이 있는지 다른 나라 국가의 자료랑 비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의를 해야죠. 생산자도 동의를 해야 되고 다른 나라도 동의를 해야 되고 수입하는 나라의 조사 당국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자, 1조에서 6조까지도 다 했는데 그것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관세 평가를 위해서 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그때 가격은 뭐라고 정하진 않았습니다. reasonable means라 그랬습니다. 합리적인 수단을 합니다. 어떤 수단을 선정할지는 그것은
관세 평가하는 나라의 주권사항입니다. 하지만 on the basis of data available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수입하는 나라에서 available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A, B, C, D 쭉 나옵니다. 이러한 가격에 기초를 해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되어 있죠. Selling price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in the such country. 수입하는 나라에서 생산되어서 수입하는 나라에서 팔리는 가격. 지금 자전거가 수입이 돼서 그 자전거가 가격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지금 거래 가격부터 시작해서 다 정하려고 했는데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정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그 나라에서 생산돼서 그 나라에서 팔리는 물건 가격으로 그 나라에서 생산돼서 그 나라에서 팔린 자전거 가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 After all, 이 모든 엑서사이즈가 어떤 물건이 수출을 위해서 팔렸을 때 어떤 물건이 수입되어서 들어왔을 때 그 가격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국내 생산, 국내 판매 가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레벨이 다른 그 카테고리가 다른 가격입니다. 쓸 수가 없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데 그 시스템이 무조건 하여간에 가장 높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무조건 높은 가격을 억지로 쓰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시스템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출하는 나라의 국내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 쓸 수 없지요. 이게 6조에 컴퓨티드 물건 가격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6조에 적어놨습니다. 그 방법 말고 다른 코스트 프로덕션, 생산비가 어떤지 계산하는 방법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 쓰려면은 6조를 쓰라는 얘기죠. 그 뒤도 쭉 읽어보시면 다 됩니다. 자의적이거나 상상적인 방법으로 써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결정된 가격은 또는 그 방법은 당연히 관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 요청을 하면은 통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통화 환산 시에 환율이 필요하지요. 그럴 때에는 수입국 당국이 공지한 고시한 환율입니다. 그리고 수입국 통화 입장에서 봤을 때 통상적인 상업거래에서의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랑 미국 달러의 환율이 지금 1달러 때 보통 1,100에서 1,200원인데, 그러한 그 현실적인 밸류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mportation, exportation, 그 수출입 거래가 일어난 그 시점 또는 그 시점에 유효한 그 환율이어야지 과거의 환율 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환율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전에 그 관세 가격을 구성하거나 대체 가격을 쓰기 위해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비밀 정보가 제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제출된 비밀 정보는 보호해줘라라는 얘기입니다. 관세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관련된 법규는 사전에 공표를 해서 수출입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세를 평가하기 전에 통관할 수가 있습니다. 개런티, 보증금을 납부를 하면은 지금 어떤 사람이 관세 그 물건을 수입을 해서 관세를 내서 이제 통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세 평가가 시간이 길어져요. 거래 가격도 없고 동전 가격도 없고 구성 가격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이 물건을 세관에 묶어둘 수는 없으니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든지 간에 내가 충분히 돈 내겠다. 그래서 그 담보를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은 통과시키라 이 말입니다. 자, 14번은 여기에 대한 그 부속서입니다. 14번은 부속서에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지금까지 나온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서 특별히 길게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자, 수입하는 물건의 관세 가격이라고 하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관세 수입 징수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계산해야 되는 물건의 가격입니다. 물건의 가치입니다. 컨트리 오브 임포테이션 수입하는 나라일 테고 프로듀스를 생산했다는 얘기는 거기서 길러졌거나 제조했거나 거기서 채굴했거나를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등한 물건, 동종 물건의 정의입니다. 모든 측면에 있어서 세임하다 그러는데 그 모든 측면이라는 것이 대개 물리적인 특징, 퀄리티, 레퓨테이션 이런 것이 같다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소나타 자동차를 수출을 했는데 그 나라에는 당연히 소나타랑 똑같은 차는 없지요. 소나타는 현대에서 만든 그 소나타이기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측면에 대해서 다 같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면 안 되죠. 그 물건의 전반적인 특징, 4인승 자동차, 승용차, 그리고 수주원, 그리고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있는 레퓨테이션, 그런 측면이 같다는 얘기지, 소나타를 판다고 해서 소나타랑 완전히 똑같은 차를 동종상품으로 하진 않습니다. all respect라고 해서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마이너한 디퍼런스, 외관상의 마이너한 디퍼런스 용인합니다. 그렇죠? 읽어보시면 아는 얘기. 시밀러 구드는 역시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same 펑션을 하게 하고 펑션이 같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인터체인저블 합니다.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여기에 나온 거 그대로 다시 고려를 해서 시밀러한 유사한 상품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려해야 될 요소, 퀄리티가 같으냐, 레퓨테이션이 같으냐, 또는 기타 트레이드 마크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입니다. 이러한 똑같은 동종 상품이나 시밀러한 상품은 요 아래 사항을 요 엔지니어링, 개발, 설계, 디자인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붙죠? 이미 8조 1비 아이브에 있어가지고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not included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한 거라면은 포함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기 아까 나왔죠? 그 임포테이션 수입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데벨로프먼트가 또는 개발이나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아까 8조 1비에서 포함이 안 됐으면은 그러면 포함하지 마시라 얘기입니다. 자, 역시 그 동종 상품이나 시밀러한 상품은 same country 이 물건을 관세 평가를 하려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수입하는 나라죠. 수입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겁니다. 다른 나라,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거 고려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조건이 붙죠? 똑같은 사람이 만든 물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똑같은 클래스나 카인드가 뭔지 이것은 역시 나와 있습니다. 같은 물건의 특별한 특별한 인더스트리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레인지에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역시 동일한 물건, 동종 물품 또는 유사 상품을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판매자와 구매자가 관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관련이라는 말이 자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관련이 돼 있다 하면 이걸 말합니다.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들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오피서이거나 디렉터이거나, 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법적인 동업자이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용주이거나 고용인이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두 사람,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수입자가 이러저러한 그 판단을 해서 관세 가격을, 관세 평가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평가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명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를 내는 사람은.
그것을 규정한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관세평가 당국의 조사 권한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관세평가 당국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관세평가를 위해서 자기한테 제출이 된 각종 자료가 정확한지, 그게 거짓이 아닌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자기를 만족시킬 권한이 있다. 조사할 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18조부터 24조까지는 여러 가지 행정조항입니다. 관세평가위원회를 WTO 내에 신사를 한다든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WTO의 관세평가협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